서울의 가을은 낙엽처럼 조용히 무너졌다. 김서윤은 교사로서 25년을 보낸 교실 창가에 서서 바람에 흩날리는 단풍을 바라보며 숨을 고른다. 그녀의 가슴은 두려움과 자유가 뒤엉킨 무거운 비밀을 품고 있었다. 47세의 서윤은 늘 완벽한 삶을 살아왔다고 믿었다. 좋은 어머니, 헌신적인 아내, 그리고 학생들에게 존경받는 국어교사. 하지만 지난 3년, 그녀의 내면은 점점 더 큰 소리로 외쳤다. 너는 진짜 내 자신을 숨기고 있어? 결혼 20년 만에 서윤은 남편과 이혼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자신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레즈비언으로서. 서윤의 삶은 서울 강남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시작되었다. 그녀는 두 딸, 22세의 민서와 19세의 하윤을 키우며 평범하지만 따뜻한 가정을 꾸렸다. 남편과의 결혼은 사회가 기대하는 정상의 틀 안에서 이루어졌지만 서윤은 늘 마음 한구석이 비어있다고 느꼈다. 그녀는 젊은 시절부터 여성에게 끌리는 감정을 억눌렀다. 1980년대 한국에서 그런 감정은 죄악처럼 여겨졌고 그녀는 그저 좋은 딸이 되기 위해 자신의 욕망을 묻었다. 그러나 3년 전 우연히 참석한 문학 모임에서 박지민을 만났다. 28세의 지민은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독립서점을 운영하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녀는 서윤에게 새로운 빛을 비췄다. 지민은 서윤이 잊고 있었던 감정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두 사람은 책과 커피를 매개로 점점 가까워졌고 서윤은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마주하게 되었다. 서윤 선생님, 왜 그렇게 자신을 가두는 거예요? 지민은 어느 날 조용히 물었다. 그 질문은 서윤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그 순간 자신이 47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커밍아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특히 두 딸에게는 더욱 그랬다. 민서는 대학생으로 진보적인 사고를 가진 젊은 세대였지만 어머니가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 하윤은 아직 고등학생으로 친구들과의 관계와 세상의 시선에 민감했다. 서윤은 딸들이 자신을 미워하거나 거부할까 봐 두려웠다. 어느 가을 저녁, 서윤은 용기를 냈다. 그녀는 민서와 하윤을 거실로 불러 앉혔다.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차와 함께 그녀의 떨리는 손이 놓여 있었다. 얘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엄마는 여자를 사랑해. 민서의 눈이 커졌다. 하윤은 고개를 숙이고 손톱을 물어뜯었다. 침묵이 거실을 채웠다. 서윤은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긴장했다. 그녀는 딸들의 눈을 보며 속으로 빌었다. 제발, 날 이해해줘. 민서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엄마, 그게 진짜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적대감보다는 놀라움이 담겨 있었다. 하윤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녀의 침묵은 서윤의 가슴을 더 무겁게 만들었다. 그날 밤, 서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딸들의 반응을 곱씹으며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상상했다. 지민에게 문자를 보냈다. 말했어. 그런데 무서워. 지민의 답장은 간단했다. 서윤, 당신은 충분히 강해. 그리고 난 여기 있어? 다음 날, 민서는 서윤을 찾아와 말했다. 엄마, 나 충격받았어. 근데 엄마가 행복한 게 중요해.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하지만 하윤은 달랐다. 그녀는 방문을 잠갔다. 서윤이 문을 두드리며 하윤아, 얘기하고 싶어라고 말했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서윤은 하윤의 침묵이 두려웠다. 그녀는 딸을 잃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숨길 수 없었다. 그녀는 지민과 함께한 순간들을 떠올렸다. 지민과 함께 있을 때 그녀는 진짜 자신이었다. 며칠 뒤 서윤은 지민과 함께 한강공원에서 산책을 했다.
가을바람이 차가웠지만 지민의 손은 따뜻했다. 서윤, 당신은 용기 있는 사람이야, 지민이 말했다. 서윤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하윤의 차가운 눈빛이 떠나지 않았다. 서윤은 결심했다. 그녀는 하윤과 진심으로 대화해야 했다. 그리고 그 대화는 그녀의 삶을 바꿀 터였다. 하윤의 방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다. 서윤은 문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노크했다. 하윤아, 엄마야. 잠깐만 얘기하자.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서윤은 한숨을 쉬며 문에 이마를 기댔다. 그녀는 하윤이 자신을 거부하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더 두려운 것은 하윤이 상처받는 것이었다. 며칠이 지나도 하윤은 서윤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곧장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서윤은 하윤의 침묵이 점점 더 깊은 벽으로 느껴졌다. 민서는 달랐다. 그녀는 서윤과 자주 대화를 나누려 했고 때로는 지민에 대해 묻기도 했다. 엄마, 그분 어떤 사람이야? 민서의 질문은 호기심과 걱정이 섞여 있었다. 서윤은 민서에게 지민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민이는 나를 나로 있게 해주는 사람이야. 그녀와 있으면 내가 숨 쉬는 걸 느껴.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망설이는 빛이 있었다. 엄마,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학교에서, 동네에서 민서의 말은 서윤의 가슴을 찔렀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보수적이었다. 특히 서윤이 근무하는 중학교에서는 교사의 사생활조차 학부모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곤 했다. 서윤은 자신이 커밍아웃한 후 어떤 비난과 편견에 직면할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았다. 한편 지민은 서윤에게 힘이 되고자 했다. 그녀는 서윤을 자신의 서점으로 초대했다. 서울 마포구의 작은 골목에 자리 잡은 책과 바람이라는 서점은 지민의 꿈이 담긴 공간이었다. 책장에는 다양한 소설과 시집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한쪽에는 커피를 내리는 작은 바가 있었다. 서윤은 그곳에서 처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느꼈다. 서윤, 여기서 우리 같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 지민이 물었다.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다. 서윤은 잠시 망설였다. 지민과의 미래는 꿈처럼 아름다웠지만 현실은 그녀를 옥죄고 있었다. 하윤의 침묵, 민서의 걱정, 그리고 세상의 시선. 그날 밤, 서윤은 하윤의 방 앞에 편지를 놓아두었다. 하윤아, 엄마는 너를 사랑해. 언제든 준비됐을 때 얘기하고 싶어. 편지에는 그녀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하윤은 여전히 침묵했다. 며칠 후, 서윤은 학교에서 뜻밖의 소식을 들었다. 한 학부모가 서윤의 이혼 소식을 듣고 그녀의 수업 방식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김서윤 선생님, 요즘 좀 산만해 보이시네요. 가정사가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면 안 되죠. 그 말은 서윤에게 비수가 되어 꽂혔다. 그녀는 교사로서의 자부심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내면의 갈등은 점점 커져갔다. 지민은 서윤의 고민을 듣고 조용히 손을 잡아주었다. 서윤, 당신은 혼자가 아니야. 내가 여기 있어. 지민의 말은 서윤에게 위로가 되었지만 하윤과의 거리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하윤이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켰다. 친구들과 다툰 하윤은 담임교사에게 불려갔다. 서윤은 하윤의 담임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하윤이가 요즘 좀 불안정해 보여요. 가정에서 무슨 일이 있나요? 서윤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졌다. 그녀는 자신의 커밍아웃이 하윤에게 상처를 주었을까 봐 두려웠다. 서윤은 하윤을 데리러 학교로 갔다. 하윤은 고개를 숙인 채 차에 올라탔다.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다. 서윤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하윤아, 무슨 일이야?
엄마한테 말해줄래? 하윤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엄마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봐. 엄마 때문에.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다. 서윤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그녀는 하윤을 끌어안고 싶었지만 하윤은 고개를 돌렸다. 그날 밤 서윤은 지민에게 전화했다. 지민아, 내가 잘못한 걸까? 하윤이가 아파하는 걸 보니까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봐. 지민은 단호하게 말했다. 서윤, 당신이 진실을 말한 건 용기 있는 일이야. 하윤이도 언젠가 이해할 거야. 서윤은 지민의 말에 힘을 얻었지만 하윤과의 대화는 여전히 멀게만 느껴졌다. 그녀는 하윤이 자신을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그녀는 알 수 없었다. 서윤은 하윤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매일 아침 하윤이 좋아하는 샌드위치를 만들어 책상에 놓아두었다. 하지만 하윤은 샌드위치를 건드리지 않았다. 서윤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하윤이 좋아했던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며 하윤이 어릴 때 즐겨 읽던 동화책을 꺼내 읽기 시작했다. 한편 민서는 서윤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지민을 만나기 위해 서점에 찾아갔다. 지민은 민서를 따뜻하게 맞이했다. 민서 씨, 엄마 얘기 많이 했어요. 지민의 미소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민서는 서점 구석에서 지민과 이야기를 나누며 어머니가 왜 지민에게 끌렸는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지민 씨, 엄마가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근데 저는 아직 좀 무서워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민서의 말에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민서 씨, 사람들의 말은 상처를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엄마가 용기를 낸 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이기도 해요. 민서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녀는 어머니를 지지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세상의 시선이 두려웠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어머니의 커밍아웃을 말하지 않았다. 친구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한편 학교에서 서윤은 점점 더 많은 시선을 느끼고 있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김서윤 선생님이 이혼했대요. 뭔가 이상한 낌새가 있어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서윤은 교무실에서 동료들의 어색한 시선을 감당해야 했다. 특히 한 동료 교사는 서윤에게 직설적으로 물었다. 서윤 선생님, 요즘 무슨 일 있으신 거죠?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까 걱정이에요. 서윤은 차분히 대답했다. 제 사생활은 학생들과 상관없습니다. 저는 여전히 최선을 다해 가르치고 있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날 저녁, 서윤은 지민과 함께 한강변을 걸었다. 가을밤의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마음을 조금 진정시켰다. 지민아,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모두가 나를 비난하는 것 같아. 지민은 서윤의 손을 꼭 잡았다. 서윤, 당신은 당신의 진실을 선택했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지민의 말은 서윤에게 힘이 되었지만 하윤과의 관계는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서윤은 하윤이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완전한 행복을 느낄 수 없음을 알았다. 그녀는 하윤에게 다가가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찾기로 했다. 며칠 후, 서윤은 하윤이 좋아하는 뮤지컬 티켓을 구했다. 하윤은 어릴 때부터 뮤지컬을 좋아했다. 서윤은 하윤을 초대하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윤아, 같이 뮤지컬 보러 갈까? 예전에 같이 갔던 때 생각났어. 하윤은 처음으로 고개를 들고 서윤을 바라보았다. 엄마, 나 아직 준비 안 됐어.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거절이 아니었다. 서윤은 그 말에 작은 희망을 느꼈다. 뮤지컬 날, 하윤은 결국 서윤과 함께 갔다. 공연이 끝난 후 두 사람은 조용히 카페에 앉았다. 하윤은 여전히 말이 적었지만 서윤은 그녀의 눈빛에서 미세한 변화를 느꼈다. 하윤아, 엄마는 너를 잃고 싶지 않아.
하지만 엄마도 나 자신을 잃고 싶지 않아 서윤의 말에 하윤은 고개를 숙였다. 엄마, 나 그냥 시간이 필요해. 그 말을 들은 서윤은 눈물을 참았다. 하윤이 완전히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녀가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서윤에게는 큰 위로였다. 한편 지민은 서윤을 위해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다. 그녀는 서점에서 서윤과 민서, 그리고 하윤을 초대해 작은 파티를 열었다.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지민은 웃으며 말했다. 서윤은 지민의 배려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파티에서 하윤은 처음으로 지민과 대화를 나눴다. 지민 씨, 엄마가 책 좋아하는 거 아셨어요? 하윤의 질문은 어색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지민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서윤 선생님과 책 얘기로 처음 친해졌죠. 그날 밤 서윤은 하윤이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음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시간은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흘렀다. 서윤은 하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그녀는 하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하윤의 방 앞에 작은 메모를 남겼다. 하윤아, 언제든 엄마랑 얘기하고 싶을 때 말해줘. 메모는 작았지만 서윤의 마음은 간절했다. 한편 학교에서의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졌다. 학부모들 사이에서 서윤의 사생활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몇몇 학부모가 공개적으로 그녀의 사임을 요구했다. 김서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들의 말은 서윤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다. 그녀는 교사로서의 자부심을 지키고 싶었지만 세상의 편견은 그녀를 점점 더 옥죄어 왔다. 서윤은 지민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다. 지민아, 내가 교사를 그만둬야 할까? 내가 버티는 게 학생들에게 정말 나쁜 영향을 줄까? 지민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서윤, 당신은 훌륭한 교사야. 당신이 누구를 사랑하든 그건 당신의 가치를 바꾸지 않아. 지민의 말은 서윤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녀는 교사로서의 사명을 다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 결심은 하윤과의 관계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하윤은 학교에서 친구들의 수군거림을 들었다. 너희 엄마가 이상하다던데? 너희 엄마 레즈비언이야. 하윤은 그런 말들에 상처받았지만 서윤에게는 차마 말하지 못했다. 어느 날 하윤은 서윤에게 문자를 보냈다. 엄마, 나 친구들 때문에 힘들어. 짧은 문장이었지만 서윤은 하윤의 마음이 열리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즉시 하윤을 만났다. 하윤아, 친구들이 뭐라고 했어? 엄마한테 다 말해줘. 하윤은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애들이 엄마가 이상하다고 해. 나를 놀려? 나 너무 창피해. 하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서윤은 하윤을 끌어안았다. 하윤아, 미안해. 엄마 때문에 내가 아파했구나. 그날 밤 서윤은 하윤과 긴 대화를 나눴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히 털어놓았다. 하윤아, 엄마는 오랫동안 나 자신을 숨겼어. 하지만 이제는 진짜 나로 살고 싶어. 그게 엄마가 너와 민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야. 하윤은 처음으로 서윤의 손을 잡았다. 엄마, 나 아직 이해 못해. 근데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 말은 서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 며칠 후 서윤은 학교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교직원 회의에서 그녀는 담담히 말했다. 저는 레즈비언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학생들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가르칠 겁니다. 그녀의 말에 몇몇 동료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일부는 박수를 보냈다. 그 소식은 빠르게 퍼졌다. 몇몇 학부모들은 여전히 반대했지만 학생들 중에는 서윤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커져갔다. 특히 서윤의 수업을 들었던 몇몇 학생들은 그녀에게 편지를 보냈다. 선생님, 저희는 선생님을 존경해요.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서윤은 그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깨달았다. 지민은 서윤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봐, 서윤. 당신은 세상을 바꾸고 있어? 하지만 하윤과의 관계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다. 하윤은 서윤을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친구들의 시선과 사회의 편견은 그녀에게 큰 부담이었다. 서윤은 하윤이 자신을 완전히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지민은 서윤을 위해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서점에서 LGBTQ+ 커뮤니티를 위한 작은 모임을 열기로 했다. 서윤, 여기서 당신 같은 사람들을 만나면 힘이 될 거야. 서윤은 지민의 제안에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다. 모임 날, 서윤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 중에는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이들도 있었다. 한 50대 여성은 서윤에게 말했다. 나도 40대에 커밍아웃 했어요. 힘들었지만 지금은 후회하지 않아요. 그 말은 서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서윤은 하윤을 모임에 초대했다. 하윤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따라왔다. 그녀는 모임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며 어머니의 선택이 단순한 개인적인 결정이 아님을 깨달았다. 모임은 하윤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다. 그녀는 어머니와 비슷한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을 보며 서윤의 용기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의 마음에는 갈등이 남아 있었다. 친구들의 시선, 그리고 자신이 어머니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그녀를 괴롭혔다. 서윤은 하윤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하윤이 모임에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희망을 품었다. 하윤아, 엄마는 내가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보여. 그거면 충분해. 서윤의 말에 하윤은 작게 미소 지었다. 한편 학교에서의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졌다. 몇몇 학부모들은 서윤의 사임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서윤의 학생들은 그녀를 지지하기 위해 나섰다. 한 학생은 학교 게시판에 편지를 올렸다. 김서윤 선생님은 우리를 진심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선생님의 사생활은 우리와 상관없어요. 그 편지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 학생들 사이에서 서윤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일부 학부모들도 서윤을 옹호하기 시작했다. 서윤은 그 지지에 힘을 얻었지만 여전히 그녀를 비난하는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지민은 서윤을 위해 또 한 번의 이벤트를 준비했다. 그녀는 서점에서 자유로운 사랑이라는 주제로 문학 토론회를 열었다. 서윤은 그곳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나누었다. 저는 47년 동안 제 자신을 숨겼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 진실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특히 한 젊은 여성은 서윤에게 다가가 말했다. 선생님, 저도 레즈비언이에요. 선생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서윤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깨달았다. 하윤은 그 토론회에 참석했다. 그녀는 어머니가 무대에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어머니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았다. 엄마 정말 멋지다. 하윤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토론회가 끝난 후 하윤은 서윤에게 다가갔다. 엄마, 나 엄마가 자랑스러워. 그 말은 서윤에게 세상 모든 것을 의미했다. 그녀는 하윤을 끌어안았다. 하윤아, 고마워. 엄마도 너를 정말 사랑해.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 서윤은 학교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 김서윤 선생님, 학부모들의 반대가 너무 심합니다. 학교로서 어쩔 수 없어요. 교장의 말은 서윤에게 큰 충격이었다. 그녀는 교사로서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서윤은 지민에게 전화했다. 지민아, 나 해고됐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민은 즉시 서윤을 만나러 갔다. 서윤, 당신은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함께 새로운 길을 찾을 거야. 지민의 말은 서윤에게 위로가 되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상실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잃은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하윤과 민서, 그리고 지민이 곁에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버티게 했다. 하윤은 서윤의 해고 소식을 듣고 분노했다. 엄마, 이건 너무 불공평해. 그녀는 처음으로 어머니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하윤은 친구들에게 어머니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말했다. 우리 엄마는 레즈비언이야. 근데 그게 뭐가 잘못이야? 엄마는 최고의 선생님이야. 하윤의 말은 학교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학생들은 하윤을 지지했고 몇몇은 서윤의 복직을 요구하는 청원을 시작했다. 서윤은 하윤의 용기에 감동받았다. 그녀는 딸이 자신을 위해 싸우는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완전한 평화를 느꼈다. 지민은 서윤을 위해 새로운 제안을 했다. 서윤, 우리 서점에서 문학 강의를 열어보는 건 어때? 당신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어. 서윤은 그 제안에 망설였지만 지민의 눈빛에서 힘을 얻었다. 서윤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다. 그녀는 교사로서의 삶을 잃었지만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하윤과 민서, 그리고 지민이 그녀의 곁에 있었다. 서윤은 지민의 서점에서 문학 강의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그녀의 강의는 빠르게 인기를 얻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그녀의 강의를 들으러 왔다. 서윤은 문학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했다. 문학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해줘요. 서윤의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었다. 그녀의 강의는 단순한 문학 수업이 아니라 삶과 사랑에 대한 깊은 대화의 장이 되었다. 하윤은 어머니의 강의를 보러 서점에 왔다. 그녀는 어머니가 강단에서 빛나는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어머니를 완전히 이해했다. 엄마, 나 진짜 멋지다고 생각해. 하윤의 말은 서윤에게 가장 큰 선물이었다. 민서도 서윤의 강의를 자주 찾았다. 그녀는 어머니와 지민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며 어머니가 진정으로 행복하다는 것을 느꼈다. 엄마, 지민 씨랑 있으면 정말 빛나 보여. 민서의 말에 서윤은 미소 지었다. 하지만 사회의 편견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서윤의 강의가 알려지면서 일부 사람들은 그녀를 비난했다. 온라인에서는 서윤을 향한 악플이 쏟아졌다. 교사가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는 댓글들이 그녀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지민은 서윤을 위로했다. 서윤, 세상은 천천히 변해. 하지만 당신이 지금 하는 일은 그 변화를 앞당기고 있어. 지민의 말은 서윤에게 큰 힘이 되었다. 한편 하윤은 학교에서 어머니를 지지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LGBTQ+ 인식 개선을 위한 동아리를 만들었다. 우리 엄마는 용기 있는 사람이야.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을 사랑할 권리가 있어. 하윤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하윤의 동아리는 학교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학생들은 하윤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일부는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하윤은 어머니의 용기가 자신에게도 전해졌음을 느꼈다. 서윤은 하윤의 변화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하윤아, 너 때문에 엄마가 더 강해졌어. 그녀는 하윤을 끌어안았다. 하윤도 어머니를 꼭 안으며 말했다. 엄마, 나도 너 때문에 더 용기 생겼어. 지민은 서윤과 하윤, 민서를 위해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그녀는 서점에서 가족 파티를 열었다. 우리는 가족이야. 어떤 형태로든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 지민의 말에 모두가 미소 지었다.
파티에서 서윤은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공유했다. 저는 47년 동안 저를 숨겼어요. 하지만 이제는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제 딸들과 지민 덕분에 저는 더 강해졌어요. 그 말에 하윤과 민서는 박수를 보냈다. 하윤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엄마, 우리 같이 더 멋진 세상 만들자. 서윤은 그 순간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삶을 살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교사로서의 직업을 잃었지만 새로운 길을 찾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였다. 하지만 여전히 도전은 남아 있었다. 서윤은 사회의 편견과 싸워야 했고 자신의 선택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았다. 그녀는 지민과 함께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서윤과 지민은 서점에서 정기적으로 LGBTQ+ 모임을 열었다. 그 모임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았다. 서윤은 그곳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깨달았다. 하윤과 민서도 각자의 방식으로 어머니를 지지했다. 민서는 대학에서 LGBTQ+ 권리에 대한 논문을 쓰기 시작했고, 하윤은 동아리를 통해 더 많은 학생들에게 인식 개선을 알렸다. 서윤은 지민과 함께 한강변을 걸으며 말했다. 지민아, 너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왔어. 지민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서윤, 우리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 시간은 흘렀고 서윤의 삶은 새로운 균형을 찾아갔다. 그녀의 문학 강의는 서울 곳곳에서 소문이 났고 사람들은 그녀의 진솔한 이야기에 끌렸다. 서윤은 더 이상 교사라는 직함을 갖고 있지 않았지만 여전히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였다. 지민과의 관계도 깊어졌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작은 서점에서 함께 꿈을 키워갔다. 지민은 서윤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다. 서윤, 우리 책을 써보는 건 어때? 당신의 이야기를, 그리고 우리 이야기를. 서윤은 그 제안에 망설였다.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남긴다는 것은 또 다른 용기를 필요로 했다. 하지만 하윤과 민서의 응원 덕분에 그녀는 결국 펜을 들었다. 내가 살아온 삶, 그리고 내가 사랑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서윤은 자신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 책을 쓰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서윤은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며 숨겨왔던 아픔과 기쁨을 마주해야 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지민은 매일 밤 서윤의 원고를 읽으며 응원했다. 서윤, 이건 단순한 책이 아니야. 이건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힘이야. 하윤은 어머니의 책 쓰기를 보며 자신의 꿈을 키워갔다. 그녀는 대학에 진학해 사회학을 전공하기로 했다. 엄마, 나도 세상을 바꾸고 싶어. 엄마처럼 하윤의 말은 서윤에게 가장 큰 선물이었다. 민서도 자신의 길을 찾아갔다. 그녀는 LGBTQ+ 커뮤니티를 위한 비영리 단체에서 활동하기 시작했다. 엄마, 나 엄마 덕분에 더 큰 세상을 봤어. 민서의 말에 서윤은 눈물을 흘렸다. 서윤의 책은 마침내 출간되었다. 책은 작은 서점에서 시작해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서윤의 이야기에 공감했고 그녀의 용기에 감동받았다. 한 독자는 서윤에게 편지를 보냈다. 당신의 이야기를 읽고 저도 제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얻었어요. 서윤은 그 편지를 읽으며 자신이 걸어온 길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지민과 함께 책 출간 파티를 열었다. 하윤과 민서도 그곳에 있었다. 하윤은 무대에 올라 말했다. 우리 엄마는 제 영웅이에요. 엄마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저도 지금의 제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 말에 서윤은 무대 위에서 하윤을 끌어안았다. 그녀는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을 지지해주는 커뮤니티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사회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다. 서윤은 여전히 편견과 마주했고 때로는 상처받았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진실을 선택했고 그 선택이 그녀를 자유롭게 했다. 어느 가을 저녁, 서윤과 지민은 한강변에서 다시 만났다. 낙엽이 흩날리는 공원에서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다. 지민아, 우리가 여기까지 올 줄 몰랐어, 서윤이 말했다. 지민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서윤, 우리 사랑은 세상을 바꿀 수 있어. 서윤은 지민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 하윤과 민서, 그리고 지민과 함께 그녀는 새로운 가족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가족은 사랑과 용기로 가득 차 있었다. 서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다. 가을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다. 그녀는 자유로웠다.